중고등학교 시기는 결국은 아이들이 몰입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위해서 초등학교 시기에 뭔가 하나 단어 더 외우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진짜 강가가 되어서 너무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보는 그런 경험들을 애들이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애들이 충격받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느냐 그런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좀 더 실질적인 아이 교육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중에 꽂힌 이번 신간 기준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킨다의 저자로서 하유정 선생님, 오늘은 작가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유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20년 동안 현직 교사로서 이제 몸담고 계셨었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좀 잘 자랐다, 잘 됐다, 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제자들의 좀 특징? 공통점 같은 거를 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 글자로 말한다면 자율성이겠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합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뭐 잘 컸다, 공부 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한 케이스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주도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챙기는 애들이 있죠. 원래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율성 타고나는 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께 듣는 가장 비관적인 이야기들 중에 선생님 원래 얘네는 이래요. 원래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타고나기를 그런데 어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하지? 그 엄마부터 이미 될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 아닌데 이 아이는 충분히 도움을 준다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미 가장 주 양육자가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이 아이는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성도 키워줄 수가 있어요. 키워준다는 의미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줬는가?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반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기회를 줬는가? 그렇죠. 저에게, 선생님, 애가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선생님, 엄마를 너무 많이 찾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어머니, 혹시 아이가 자율성을 막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어떤 일을 그동안 좀 도와주셨어요?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죠. 그러면, 라고 이야기를 뭐랬지?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는 너무 아직 어려 도움이 많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너무 귀한 아이니까 도와주잖아요. 아이는 나 대신 누군가가 자꾸 일 처리를 해줬을 때 나는 동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하나 더는 엄마가 없으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이한테 권한을 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이건 위험해. 이건 어른들의 영역이야. 너는 흘려. 제한만 할 줄 알았지 권한을 줄 생각은 안 돼. 엄마 해줄게. 빨리 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편하니까 당연히 주겠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아이는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너는 이제 지금부터 공부만 해. 앉아서 이제 엄마가 나머지 거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해. 했을 때 그런 공부라고 하는 영역은 과연 본인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공부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지금 뭐부터 시작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든지 다 떠먹여줬던 아이들은 공부를 하라고 이제 나머지를 다 해준 거였지만 그 공부조차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아이들이 해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은데 그중에 정말로 조그만한 영역이 공부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거는 그동안 다 해줬는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해. 이러면서 공부는 너 스스로 해. 그러면 아이는 그동안 이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학생이니까 너는 공부는 스스로 해야 돼. 이랬을 때 네.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미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졌고 그렇죠. 자율성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권한을 주는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줬느냐, 노력을 해봤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또 공감도 가는 게 우리 성인들만 해도 어디서 뭔가 일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권한만큼 더 욕심이 나고 더 잘하고 싶고 하잖아요. 맞아요. 제한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하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런 거를 아이도 똑같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교실에서도 반전처럼 보이거든요. 애기처럼 보여가지고 엄마가 막 싸고 돌았던 그런 아이들을 네. 이만큼 다 모아놨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진짜 귀여운 게 자기들이 뭐까지 다 해봤는지 네. 나 이것도 해봤다 이것을 배틀처럼 막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나 옷도 내가 다 정해서 내가 입고 온다, 내가 가방 정리한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아이가 그것 가지고 이러면서 나는 식세기 돌려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의 영역을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을 아이들은 더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의 영역인데 내가 버튼을 누를 수 있네? 내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네? 이랬을 때 아이들은, 내가 점점 더 잘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구나. 네. 그러면 교실 안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죠. 선생님이 한 가지 과업을 딱 줬는데 좀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네.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뭔가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두 가지씩 막 이렇게 해봤던 아이는 네. 옵니다.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주도적인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율성이 있는 친구들, 그런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 뭐 모둠 활동이라던가 조별 활동 이런 거 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좀 구체적인 사례로? 저거는 AI는 절대 가질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능력들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 능력 앞에 그냥 소통이야 지금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통 능력 앞에 협력적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최근에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역량이기도 한데 협력적 소통 역량. 그 말은 과거에는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통을 뭐 자연스럽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협력적이라고 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함께 같이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때 정말로 주도적으로 뭔가 하나의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정말 코어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서로 데려가려고 하죠. 나 쟤랑 같이 모둠하고 싶은데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여러 명의 그런 각각이 내는 그 목소리를 굉장히 조화롭게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얘랑 생각이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조율하면 좋지? 그러면 누군가에게 양보를 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의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까? 또 이게 별로야? 그러면 또 다른 B 대안은 좀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닥거려주고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대가 아무리 급변한다 하더라도 AI가 한 개인의 능력치를 거의 한 200%, 300%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 AI가 대신 어떻게 협력 좀 잘해 이렇게 코칭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치가 다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하나의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협력적 소통 능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아이가
꼭 가져야 할 능력, 꼭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능력들을 좀 갖추면 잘 자란 어른으로 자라는가, 멋진 어른으로 자라는가, 이런 것들 얘기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요새 이슈인 게 제이미맘, 그 다음에 대치동 엄마들, 그런 어쨌든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블랙 코미디처럼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행학습이죠. 그런 것들이 다 선행학습을 막 시키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부모의 불안감이 있는 거다, 이렇게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불안감이 맞긴 맞는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도태되면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몰리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근데 이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일까요, 사교육? 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공감하죠. 저도 어차피 부모로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제가 겪는 불안감, 그리고 주변에서 겪고 있는 불안감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겪죠. 그래서 그 불안감 자체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라고 우리 서로 인정한다면 우선 마음은 좀 편하시죠. 대신 불안하기 때문에 7세 고시 했다가 7세도 너무 늙었어. 이제 4세야.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빨리 더 앞당겨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반문해 볼 부분은 과연 빨리 달리면 빨리 도착하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마라톤이라고 친다면 출발선에서부터 결승선까지 쭉 다 이어져 가는 그 끝이 만약에 그냥 뭐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하는 것까지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하면 더 빨리 달려서 더 1등으로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일 수 있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게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42.19km라고 하는 굉장히 긴 거리 중에 우리는 고작 한 1, 2km를 왔을까요? 이 동안 전력 질주를 할 것인가. 아이의 그릇은 요만한데 거기다가 꾸역꾸역 넣기 위해서 집어넣고 넘칠 듯이 집어넣는 것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 이게 어쩌면 7세 고시고 4세 고시고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다양한 해야 될 그런 과업들 중에 아이의 인지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주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이것을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더 많이 나중에 더 많이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은 우리 부모님의 몫이겠죠. 지금 당장 이렇게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전력 질주해서 1등으로 달리고 있어. 이렇게 내 아이한테 지시를 할 것인지, 그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고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근력을 조금 키워놓자. 남들보다 조금 페이스 조절하면서 천천히 달리는 대신에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나중에는 내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키우는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지금 당장 책을 펴서 외우고 익히고 쓰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지는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내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지를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많이 적어놓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자녀 육아를 하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영순위로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거는 기준을 세우는 거. 네. 내 아이 좀 제대로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남의 집 아이 자꾸 보면서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내 아이를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선 다른 아이랑 지금 보면서 저울질했죠. 그 다음에 저울질한 그 눈으로 내 아이를 보죠. 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안하죠.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은 어느새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의 잣대로 내 아이를 들여다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너무 부족하고 더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에 계시니까 초등학생이 꼭 갖춰야 할, 애들이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꼭 이거 하나만은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라는 걸 조금 꼽아주실 수 있나요?
들이기가 굉장히 많은 노고가 들기 때문에 네. 초등 입학 전부터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네. 노력해야 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 네, 생활 습관이에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그 자기 조절력, 어쩌면 만족 지연 능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 단순간에 야, 너 참아 이래가지고 참아지진 않거든요. 너 기다려 이래가지고는 잘 기다려지지 네. 않아요. 네. 이런 능력을 굉장히 긴 시선으로 보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입학 전부터 네.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 어느 날부터 애들이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비율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한데 네. 교육 현장에서 네, 보는. 네, 애들이 특히 저학년들이 네. 이제 갓 학교에 왔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다가 왔을까요? 그죠? 그쵸, 네. 엄마가 눈빛만 봐도 네. 다 알아서 해주는 원하는 게 그런 뭔지. 맞아요.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네. 그죠? 학교는 정반대의 상황이 많거든요. 애가 선생님 뭐 하고 싶어요? 선생님 뭐 시켜주세요? 뭐 이랬을 때 기다려가 굉장히 많아요. 기다려. 차례를 기다려. 네. 우선 이것부터 하고 잠시 앉아있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랬을 때 참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장 해내라고. 그것을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 우는 애들 있죠. 울면 양반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이제 같은 동료 교사 선생님 반에 있었던 일인데 네. 발표를 당장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애가 가지고 있던 연필을 세 자루를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1학년이. 자기 네. 조절 능력이 자기 없는 조절 거죠. 능력. 아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네. 다음 차례를 기다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례를 기다리면 본인 차례가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장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권해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참을 기회를 얼마나 줬을까. 참을 기회 없이 아이에게 만족 지연을 해볼 기회가 없이 네.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눈빛만 보고도 네. 하고 싶어? 이제 다 이거 하고 싶었지 이러면서 다 내어주고 아이들이 만족 지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수록. 네. 네. 이거 영상을 남편한테 보라고 꼭 얘기해요. 제가 남편하고 그걸로 약간 맨날 대립하거든요. 아, 네. 원하는 거 바로바로 해줘서 제가 조금 기다리게 하면 안 될까? 할 수 있는 것도 좀 기다리라고 하고 네. 좀 그런 걸 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우는 소리 듣기가 싫으니까 네, 그게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부모여도 듣기 싫은데 그리고 또 밖에서 있을 때는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냥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 구별 진짜 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때를 쓴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때를 쓴다 무조건 들어준다는 사실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요소고 제가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네. 만족 지연 능력 뭔가 아이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처음부터 애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 사탕을 줘라고 아이가 요구를 했을 때 네. 아이는 사탕을 주는 엄마를 이제 기대를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탕을 줄 거라는 약속을 우선 하겠죠. 네.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연의 시간을 초반에는 굉장히 짧게 그다음 뭐 5걸음 가서 아니면 저 건물에 들어가서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목적지가 보이고 내가 요만큼을 하면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딱 만들어 주시고 네. 그때 이제 주시면 역시 너가 여기까지 했는데 너 진짜 잘 참는다 이러면서 그때 보상처럼 주는 거죠. 당연히 준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야, 너 저번에는 30초 참더니 너 이번에 1분 됐다 야. 네, 뭐 네, 이런 네. 거. 야, 이제 너 정말로 많이 어른스러워져가지고 하루도 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점점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굉장히 좋은 능력이 키워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언어로서 표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때 그러면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이런 능력 하나는 꼭 가지고 가야지 그 다음 스텝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인데 네, 네,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인데 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기는 결국은 아이들이 몰입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어쩔 네. 수 없이. 그걸 위해서 초등학교 시기에 뭔가 하나 단어 더 외우고 하는 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진짜 강가가 되어서 너무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실행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애들이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 세우는 거요? 그렇죠. 공부 공부 계획? 계획을 세워서 내가 오늘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해내야 되겠다. 요 정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시간이 들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놓고 네. 그것을 세분화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공부의 양을 정해보는 그런 경험. 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로 드뭅니다. 해보는 경험이 왜 드물 것 같아요?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그렇죠. 부모님들 도와주시죠. 또는 학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학원 다니죠. 이거 해, 저거 해. 이번 시간은 뭐 아예 그냥 요일별로 과목들이 다 세팅되어 있고 네. 과목 끝나고 나면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공부 끝. 이렇게 아이들은 네. 지내다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애들이 충격받습니다. 시험을 치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 없었던, 초등학교에서도 물론 시험은 있지만 네. 그 시험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간극이 굉장합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뭐 성적이 들어가지, 뭐 그 다음에 뭐 급수가 나오지, 등수가 나오지,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기도 한데 그래서 시험 공부를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네. 시험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8, 9과목 되는 그런 과목을 기간을 정해서 뭐 2주, 3주, 4주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공부를 해내야지 시험 치기 전에 적어도 2번, 3번은 이 과목을 모두 다 볼 수 있는가 이것을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못 해요. 내가 이 그 학습지를 뭐 5장을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계속 해본 아이 그 예상을 해보고 진짜 해봤더니 나는 1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1시간 30분이 걸렸네.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해보고 맞춰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네. 본인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런 것들을 아는 아이가 나는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요 정도 양이면 요 정도로 나누어서 해야지 다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 그러니까 시험 칠 때 다 못 보고 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 이 초등학교 뭐 네. 중학년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라고 하는 영역을 맛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 동안은 아이들이 계획 세워보고 실패해보고 망쳐도 보고 지속적으로 세워보고 체크하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투두리스트 만들어 놓고 체크해 이거 안 돼요. 네, 제가 이 책 안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 부모님들의 누구나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 안에서 너무나도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구나. 1번 기준, 2번 기준 이런 식으로 읽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마 잘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